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아마 이런 진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계는 스스로가 정하는 거다. 제가 오늘은 한계에 관해서 너무 재밌는 얘기랑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한계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역도에서 말이죠. 지금 역도에 뭐 우리나라 장미란 선수도 있고 뭐 기록들이 막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였나요? 역도계에서 인간의 신체 구조상으로 들 수 있는 한계 무게는 500파운드가 한계다, 이런 말이 정했습니다. 그게 227kg인데 그 500파운드 기록이 계속 깨지지 않는 난제였다고 해요. 아무도 못 들어 올리는. 저는 벌써 여기서부터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 500파운드라고 탁 500을 맞춰서 그게 한계일까? 근데 어쨌든 그런 통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최고 선수인 알렉스 F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수가 그때 당시는 이제 인간은 500파운드만 들 수 있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499kg를 신청해서 들게 됩니다. 관중들은 이제 한계에 500파운드를 드는 그 한계 도전한 걸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주목받던 선수로서 이 알렉스 F라는 선수가 499kg를 딱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갑자기 방송에 하나 흘러나옵니다. 알고 보니 그 역기 무게가 잘못 측정되어서 알렉스 F라는 선수가 이제 501.5파운드를 들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500파운드 드는 게 한계라고 신체 구조상 모든 과학자들과 운동 전문가들이 입을 맞춰오던 그때.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해에만 이 70년대 당시에 이 해에만 500파운드 기록을, 그토록 깨지지 않던 500파운드의 기록을 깬 선수가 6명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이 육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핀란드에 피보 누름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1마일을 1.6km를 4분 10초에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냈다고 해요. 당대 최고의 선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후 30년간 이 기록이 안 깨지면서 사람들이 이거가 인간이 낼 수 있는 육상 최고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전문가들, 운동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이상 속력을 낸다면 어마어마한 운동 강도, 그리고 긴장, 심장과 허파에 무리가 가서 이 심장과 허파가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고 근육과 인대가 뒤틀린다, 이런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인간 신체로는 이 속도 이상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말 재밌는 게 30년 뒤에 영국의 어떤 선수가 그 기록을 4분 10초였던 기록을 3분 59초로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의 4분이라던 구간을 깨버립니다. 그 선수의 신체는 전혀 파열되지 않았고 멀쩡했으면 물론, 근데 또 재밌는 게 30년 만에 그 해에만 4분 기록을 깬 선수가 23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 그 모든 과학자들, 그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깰 수 없다고 느꼈던 그 벽을, 그걸 깰 수 없었는데 한계가 깨지자마자 다 깼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 재밌는 게시물을 하나 봤는데요. 1930년대였나요? 그 통계 어떤 교수님이 대학원생에게 어떤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생이 이 교수님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거야 하면서 며칠 밤잠을 새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이 놀라서 자빠졌다고 합니다. 그게 통계학 역사상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였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푼 학생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게 난제인 줄 알았으면 절대 못 풀었을 거다. 그래서 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한다 하지만, 뭐 어쨌든 어린 친구들, 애기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누가 현실적인 꿈을 말하죠? 누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어떤 한계가 정해진 꿈을 말하죠? 대통령이라 그러고 아무 말이나 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과 한계라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그 무의식적으로 한계가 자리 잡고 세뇌가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그래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계부터 알려고 합니다. 뭐 몸을 만드는 것만 봐도 헬스 몇 년 하면 이 정도 몸 가능한가요? 뭐 몇 년 하면 뭐 이 정도 기록 가능한가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대략적인 뭐 통계라는 건 있습니다만, 이 한계라는 게 말이죠, 그죠? 언제 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말이죠. 뭐 그 최고의 선수들도 기록을 깨지 못하다가 그 한계가 뚫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해 기록을 깬 사람이 몇십 명씩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스포츠나 어떤 과학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깨지고 계속 발견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계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꿈 이런 거는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하고 사회에 큰 뜻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믿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최고의 선수들이 불가능한 그 기록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 한계가 깨지니까 그 기록이 깨졌듯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 말했다고 한들 그 한계라는 것은, 나 자신의 한계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평범한 사회에 찌들어서 이 사회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회의 한계 속에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큰 꿈과 큰 목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평범한 삶에 순응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목표, 저는 들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조언을 한다든지 어떤 믿음을 심어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저는 보라는 거죠. 뭐 어떤 조언이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공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사회적 기준에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카니에 웨스트가 그런 말을 했죠. 뭐 흑인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흑인들이 그 억압받았던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한테 탄압받았던 그 역사를 감춰라 이런 얘기처럼 들려서 사회적으로 엄청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가는 게, 어쨌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던 뭐든 카니에는 한계를 깨고 올라온 인물이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축적을 한,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카니에가 논란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거기서 우리가 그 카니에에 동의를 하지 않든 동의를 하든 거기서 흡수할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흑인들이 범죄율도 높고 막 불우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카니의 말로는 그 흑인들한테 피해의식을 주입시킨다는 겁니다. 피해의식을 주입시키니까 결국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게 되고 그 믿음이 형성되게 되고, 흑인은 핍박받는다 생각을 하고, 뭐 나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들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끌어당기니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과, 나는 불우하고 나는 핍박받고 흑인은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문화를 주입하는 게 좋지 않다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흑인 핍박받은 거 역사를 공부하는 걸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은 인종별로 되게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스테레오타입을 학습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쨌든 믿는 대로 현실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성별 갈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녀 갈등 이런 거에 정말 집중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든 여자든 그 성별 갈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갈등에 집중을 하는데, 뭐 한국 남자는 어떻고 한국 여자는 어떻고, 근데 그런 사상에 빠지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안 좋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다 이렇다라고 믿는다면 결국은 그대로 현실이 펼쳐지겠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한국 남자가 어떻고 막 그 사상 자체가 우리 머리에 그 프로파간다를 심고 피해의식을 만들고 또 불공정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성에게 상처를 받았던지, 혹은 또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더 그럴 텐데,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현실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이성을 다루는 어떤 센스와 이성에 대한 특징은 파악을 하되, 뭐 남자의 언어가 다르고 여자의 언어가 다르고, 아무래도 또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것과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고 존중하되 서로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은 아무래도 남성의 사회적 지위나 뭐 돈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예를 들면 뭐 남성은 여성에게 좀 더 보살펴 준다든지 어떤 지지해주고 이런 걸 원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듯이 그런 거를 이용은 하고 활용하고 이해는 하되, 그런 사상에 빠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상에 깊이 빠진다든지 그 운동에 크게 동참한다든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 특히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내가 믿고 내가 외치고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실제 현실이 그렇더라도 그렇잖아. 예를 들면은 엄청 여성이 핍박받는 시기에도 자기 권리대로 다 이용하고 남자들이 존중을 엄청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성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이 불공정하더라도 예외는 있고 내가 또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정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뭐 물론 이런 상황 현재 뭐 상황 저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뭐 나라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의식만 가지시되 어느 정도 생각만 하시되 절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에너지를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 생각을 굉장히 저는 믿는 대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믿는 대로 현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차별하는 현실만 여러분 머릿속에 필터돼서 보일 거고요. 그런 현실들이 점점 더 끌어당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세뇌되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런 현실만 일어나고 그 믿음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해도 그런 것들 더 당연시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 사회라는 곳이 말이죠. 뭐 좋다 나쁘다 어쩌다 저쩌다 음모론이다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큰 틀에 사회에서 99%는 우리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1%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1% 미만이고 불을 쌓고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은 1% 미만입니다. 99%의 사회 구성원은 사실 옛날로 치면 노예계급, 지금으로 치면 그냥 단순한 노동자, 그냥 어떤 사회 부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더 어떤 사회가 이상적이냐 안 이상적이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차이 나게 되겠지만 어쨌든 리더는 리더고 일하는 사람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봐도 리더는 한 명이고 밑에 직원은 여러 명이듯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와 세뇌에 빠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를 이제 한 교실 안에 몰아놓고 거기서 등수를 매기기 시작하죠. 너는 몇 등이고 너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너는 못하는 아이고 너는 문제하고, 이 한계를 계속 우리가 십몇 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머릿속에 때려박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그거를 저는 완전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계, 어떤 믿음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내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싹 그리라고 해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표가 백만장자가 되는 거다, 빌리어네어, 뭐 조만장자가 되는 거다 했을 때, 혹은 어떤 꿈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제스처를 취할 건지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걸 생각하고 그 모습을 머리에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특히나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게 엄청 진부한 얘기일 수 있고 되게 클리셰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도 거기에 잘 살펴보면 비밀이 있고 그 행동 하나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성공에 대한 지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견고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생각과 자신만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를 거부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는 대로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에이 뭐 뻔한 말 지겹다, 뻔한 말 또 하네,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이런 믿음, 끌어당김,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말 속에, 진부해 보였던 말 속에 숨어있던 그런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진부하게 느껴지냐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진부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성공한 운동선수, 성공한 방송인, 성공한 뭐 유튜버, 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거치면서 나는 이 정도구나, 현실적인 거에 자꾸 스스로가 세뇌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속에서 살면은 그 사회가 정해진 딱 틀 안에만 살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얼마나 몇 등을 하냐에 따라서 한계가 정해집니다. 근데 그 한계는 그 사회 틀에 끼워 맞춘 나의 한계일 뿐이지 진짜 한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말과
그런 것들을 되게 진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 현실과는 안 맞거든. 평범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평범하게 정해진 현실 속에서 1, 2등 앞서가냐 뒤처지냐 그 차이뿐이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진짜 큰 꿈을 갖고 자기가 성공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를 완전히 다르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내가 저 얘기를 들어서 이 현실 세계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회가 정한 그 십몇 년간 세뇌된, 십몇 년, 20년 동안 세뇌된 상황 속에서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한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야자를 하면서 이 반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등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그 틀 밖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다른 일들과 다른 성공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래서 확고한 비전, 자기를 믿고 그 평범한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진부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이 사회 틀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게만 스스로를 정해놓은 건 아닌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성공한 사람들과 같고 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그런 엄청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뭐가 꼬이면서 안 풀리면서부터는 완전히 그런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나는 다른 운명, 다른 걸 타고나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어릴 때 부모님이 잘 살았잖아. 뭐 저 사람 외국에서 자랄 기회가 있었네. 뭐 어떤 핑계든지 만드는데 근데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한 유튜버를 봐도 에이 뭐 저 사람 유튜버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빠니보틀 뭐 곽튜브 이런 여행 유튜버들을 봐도 에이 저 사람들은 뭐 좀 나랑 다른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뭐 유튜브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근데 뭐 이거 유명하잖아요. 빠니보틀님 같은 경우에 32살까지 취직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인턴하고 전환될 수 있는데 거기서 전환 안 되고 잘리고 뭐 그랬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죠. 빠니보틀 씨가 예를 들어서 그 사회가 정해줘 놓은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한계를 정했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겠죠. 32살, 3살까지 직업을 제대로 못 가졌으면 언제 집 사고 언제 돈 모아서 언제 결혼할 거야. 못했겠지, 예를 들자면. 사회의 틀 안에서는 루저란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사회에서 잘 됐던 사람들보다도 이 사회 틀 안에서는 루저였고 적응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틀에 안 맞거든. 비범한 사람들은. 여러분도 여러분을 스스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많이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은 사회가 아니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어떤 빚을 못 봤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의 능력과 한계가 거기라는 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믿는 대로 일어납니다. 뭐 제가 뭐 누누이 말하지만 언제 어떻게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40, 50, 60, 70까지 성공을 못하다가 성공한 사람들도 진짜 수없이 많아요. 뭐 그 예전에 말했던 KFC 할아버지도 60몇 세 사업을 드디어 성공시켰고 사업가들 중에도 늦게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계속 내가 믿고 믿는 방향으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타이밍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내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회 틀에 따라서 내가 거기 순응해버리고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고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믿어야 되고 그 한계를 내가 스스로 절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스포츠 얘기를 했지만 스포츠계에서도 많고 과학계에서도 많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인종별로 어떤 특징을 되게 정해놓는다든지. 옛날에는 뭐 동양인은 UFC에서는 먹힐 수 없고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뭐 근육을 만들 수 없고 이런 믿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예를 들면 동양인 UFC 챔피언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먹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 길을 개척을 안 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할 수 있었다는 걸 안 보여줬으면 그 믿음과 한계가 안 깨졌으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갈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겠죠. 그래서 최초인 사람들이 대단한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애기들은 축구 배우면서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걸 꿈꾼다고 해요. 박지성 이전 세대들은 프리미어리그 간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K리그나 가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흑인인데 역경을 깨고 막 되게 뭐 유명한 과학자로서 성공한,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해서 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깨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뭐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혹은 좋은 회사를 못 간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한들,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기죽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에 대해서 믿고 스스로 믿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분명히 방법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계를 믿지 말라 이런 게 엄청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 진부한 얘기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라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기회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눈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진짜 이 마인드 차이, 이 믿음 차이가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 10대 때 뭐 이렇게 입시에 성공을 못한 이후로는 한 10년을 패배자처럼 살았는데, 이런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나서는 많은 새로운 관점으로 되게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저는 진짜 루저 마인드였어요. 진짜 완전 쓰레기 마인드. 진짜 맨날 막 남 탓하고 막 진짜 하나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런 나이에 실패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이 사회제도 속에서 성공해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재능이 있고, 여러분만의 길이 있고, 여러분만의 믿음이 있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성적을 기록했든 어떤 걸 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세상 앞에 펼쳐질 겁니다. 남들이 비웃고 웃기지 말라고 해도 족가라고 하십시오. 족가라고. 씨발 너가 뭔데? 너가 뭐냐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전 영상에 말했듯이 그냥 계속 하십시오. 계속 스스로를 믿고 계속 인풋을 넣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절대 스스로 이 사회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뭐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결국은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틀 안에, 사회가 말하는 틀 안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틀 안에 다두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 모방 능력입니다. 모방 능력.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떤 제 말투를 닮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네안데르탈린보다 살아남았던 거는 지능이 아니라 모방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발전된 기술이 있으면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다 보면 그 사회에 공통된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 뇌에 옮겨 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내는 5명의 평균이 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만 봅니다. 아직 나는 여기 있지만 제 믿음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 믿음을 옮겨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삶,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사회 순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냉소적인 얘기들에, 냉소적인 믿음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한계는 스스로가 정한 감옥일 뿐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한계라는 거는 내 믿음이 정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어디로 정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아주 작은 상자 안에 아주 조그맣게 자기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틀 안에 자기를 가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틀 없이, 끝 없이 여러분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계를 없애버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 말을 듣고 동의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저는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두 분에게라도 제 생각이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고, 저도 이런 마인드셋을 고쳐먹고 나서 당장의 큰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고, 마인드셋, 정신적인 어떤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공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